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은 정신과 영역에선 가장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셨다고 보셔야 돼요.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죽어야겠다라는 결의에 찬 충동성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강남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일빈입니다. 요새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성인 ADHD라는 게 존재하느냐, 진단이 가능하냐. 그러면 일단 그거를 봐야 돼요. ADHD라는 질환이 어디에 속하는가. 여러 다른 정신질환이랑 다르게 ADHD는 신경 발달 질환에 속해요. 어렸을 때 커가면서 여러 신체 부위가 자라나는데 뇌도 그렇거든요. 뇌가 발달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ADHD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아 질환으로만 인식이 됐었는데 요새는 성인 ADHD라는 것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해요. 어렸을 때부터 징후와 증상들이 있었지만 놓쳤고 성인이 되어서야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에 와서 진단하게 된 게 성인 ADHD입니다. ADHD가 진단 기준에 속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의력과 관련된 부분, 다른 하나는 행동과 충동성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두 축이 소아에서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 비중의 차이가 있어요. 빈도의 비중. 어렸을 때는 모터 달린 것처럼 막 뛰어다닌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성인에서는 그런 것들은 흔치는 않아요. 모터 달린 사람 어른들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관계성에 있어서 대인 관계성에 있어서 갑자기 욱하는 충동성이라든지 차례를 지켜야 될 때 지키지 못하는 충동성들이 주요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그 증상의 두 축이 주의력과 충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두 증상의 축을 검사하는 정형화된 ADHD 검사 도구가 있어요. 그걸 CAT, Comprehensive Attention Test라고 하거든요. 전산화된 주의력 검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딱 참고서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바로 충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보는 억제 검사가 있고, 주의력도 검사예요. 주의력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선택주의력, 내가 다른 불필요한 자극들은 다 배제하고 하나의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주의력 검사와 분할 주의력, A와 B라는 자극 두 개에 대해서 동시에 내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지. 이제 세 번째가 작업기억이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데 뇌의 메모장 같은 거예요. 뭐 전화 통화하다가 번호를 이제 받아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받아 적을 수 없을 때 내 머릿속에 잠깐 그걸 적어놔야 돼요. 순간적으로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보들을 검사하는 CAT 검사를 통해서 성인 ADHD 진단이 가능합니다. 핵심 그 ADHD 뇌 부위가 어디냐면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이에요. 이 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아주 일관된 ADHD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전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뭐냐? 내가 충동성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억제할 수 있는지,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불안을 이렇게 견디는 능력들도 있어요. 성인 ADHD 환자분들이 이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반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내가 대인관계상에서 살짝 욱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참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대인관계의 질이 나빠지죠. 그런 것들이 만성화가 되면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초래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성인 ADHD가 있으면 주의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곧바로 내 직업, 능력,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 처리를 하더라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직장 내에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리고 동료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또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아마 그 부담감이 상당할 거예요. 대인관계상에서 그리고 업무 능력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한 압박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 맺는 게 굉장히 원활하지가 않아요. 되게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관계의 그런 양들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대인관계를 맺고 도움도 받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관계의 질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이 ADHD 환자분은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독 현상도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이 전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뇌부에서 전반적인 억제 역할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뇌 그 심부에는 변형계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 변형계가 만족감에 관여하는, 예를 들면 도박하거나 술 먹거나 할 때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도박의 핵심 기전이거든요. 이걸 억제를 해줘야 일상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ADHD 환자분은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변형계가 한번 발동이 걸리면은 이걸 억제해 줄 수 있는 뇌 부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ADHD 환자분들은 도박, 음주, 흡연 이런 중독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전두엽 기능 자체가 감정에 대한 억제 능력이 있거든요. 감정이 한번 올랐을 때 이걸 딱 필터링을 시켜줘야 되는데 ADHD 환자분들은 그게 안 되고 그냥 발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위 요새 말하는 분조장, 분노 조절 장애처럼 관계에서 뭐가 좀 틀어지면 탁 그냥 내지르고 화내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실직이나 이직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뭐 이혼, 이별 이런 것들도 많고. 전전두엽에서 억제 기능도 충실히 하고 또 주의력도 기울일 수 있게끔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 중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어 줘야 하거든요. 근데 성인 ADHD 환자분들은 이 전전두엽 도파민 분비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약은 바로 이 도파민 분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게 메틸페니데이트예요. 부족한 도파민이 보충이 되면은 전전두엽 기능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주의력, 충동성, 억제 이런 기능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독의 위험성이 있어요. ADHD 약물도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류에 속해요.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은 대부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마약류에 속해요. 마약이라는 게 불법화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의존성 때문이거든요.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만드니까 마약류도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마약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 등급들을 다 나누는데 가나 다라에서 가가 제일 위험한 등급, 뭐 라는 좀 안전한 등급 이렇게 하는데 한간에 그 소문이 떠들썩했던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졸피뎀은 라 등급인데 메틸페니데이트는 나 등급이에요. 두 번째 등급. 훨씬 더 의존성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물 자체는 의존성이 이미 확인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집중력 높이는 약이다, 공부 잘하는 약이다 해서 음료수 하나 줬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이나 뭐 수험생들이 ADHD도 아닌데 내가 공부 좀 더 잘해보겠다고 막 약을 함부로 처방해서 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약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뇌 흥분제예요. 뇌 흥분제는 뇌를 계속 각성시키고 자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각성하고 자극하다 보면은 부작용들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두통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소화 기능도 굉장히 나빠지고 정말 중요한 게 망상이나 환각처럼 정말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 증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조현병 증세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은 정신과 영역에선 가장 심각한 수준의 질환에 직면하셨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메틸페니데이트 약물을 오남용하게 되면은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죽고 싶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겠다라는 결의에 찬 충동성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약으로 치부가 될 수가 있어요. 약 처방은 무조건 의사 정확한 진단 하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적당한 용도로 잘 쓰이면 정말 훌륭한 약이지만 개인의 어떤 학업적, 업무적 욕심이 가미가 되어서 의학적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약에 속해요. 그러니까 항상 안정성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